날씨가 풀리면서 시장에 나가보면 아삭하고 달콤한 봄동이 지천으로 깔려 있지요. 입맛 없을 때 겉절이로 쓱쓱 무쳐 먹으면 그보다 더한 보약이 없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맛있는 봄동이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최금자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금자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즐기시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가가 퉁퉁 부어오르고 거울 보기가 겁이 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소변을 보면 비누 거품 같은 것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물을 내려도 도무지 가라앉질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며 뛰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인 6.4까지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아보니 바로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셨던 그 봄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3명 중 1명은 콩팥 기능이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신선한 채소의 성분들이 이제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콩팥은 아주 세밀한 명주실로 만든 거름망과 같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거름망의 실이 낡아서 구멍이 뚫리거나 반대로 찌꺼기가 끼어 꽉 막혀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봄동 속에 가득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심장 근육에 보내는 전기 신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좀 붓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고칼륨 혈증이라는 이 무서운 상태는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몸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거나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봄동이 가진 그 훌륭한 영양소는 그대로 챙기면서 우리 콩팥을 무소해처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2에서는 봄동과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콩팥을 말려 죽이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짚어드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열의 9은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반대로 상처 입은 콩팥을 치유하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칼륨 독소만 쏙 빼내고 안전하게 봄동을 즐기는 마법 같은 조리법과 하루 루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귀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댓글에 봄동 3글자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소 우리가 보약이라 믿고 먹었던 식습관들이 어떻게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금자 어르신의 식단을 살펴보고 가장 먼저 손을 내저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봄동 겉절이를 하실 때 된장이나 액젓 같은 짠 양념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음식을 점점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봄동의 풋내를 좋겠다고 된장을 듬뿍 넣거나 감칠맛을 내려고 멸치액젓이나 새우젓을 쏟아붓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젓갈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무려 1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의 절반을 반찬 한 접시로 다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관 속으로 수분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벽이 팽창하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특히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조직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높은 혈압은 이 약하디약한 사구체 혈관들을 하나씩 터뜨려 버립니다. 한번 터져버린 콩팥 혈관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써야 할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봄동을 드실 때 시금치를 같이 무치거나 식후에 바나나를 챙겨 드시는 행동을 피하십시오. 이건 건강에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났으니 더 좋을 거라는 어르신들의 큰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봄동 한 접시에는 이미 칼륨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칼륨이 훨씬 더 많은 시금치를 섞거나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바나나까지 드시면 우리 몸은 칼륨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은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보내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부정맥이 오거나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급사 원인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과도한 칼륨 섭취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매실청을 듬뿍 넣는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봄동의 쌉쌀한 맛을 가리려고 설탕을 넣거나 천연 재료라 믿고 매실청을 몇 바퀴씩 돌려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 가득하면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콩팥은 몸 전체에서 혈관이 가장 밀집된 장기입니다. 설탕으로 인해 생긴 혈관 염증은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결국 필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결국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게 되는데 그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 사소한 설탕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금자 어르신도 몸에 좋으라고 넣었던 매실청이 자신의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봄동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것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혀있던 콩팥 혈관을 뻥 뚫어주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줄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금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비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석 달 만에 콩팥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지셨거든요. 첫 번째로 봄동을 드실 때는 반드시 두부를 곁들여서 함께 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봄동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소변기를 막고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는 신장결석의 정체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끔찍한 결석 말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같이 드시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두부 속에 가득한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밀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뭉친 덩어리는 혈관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즉 콩팥으로 가서 돌이 될 녀석들을 장에서 미리 붙잡아 퇴장시키는 것이지요. 실제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채소와 함께 섭취한 분들은 결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부 반 모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봄동 요리에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아낌없이 넉넉하게 넣으십시오. 봄동에 가득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어르신들의 침침해진 눈을 밝혀주고
병균과 싸우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름이 없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름 없이 그냥 생으로 드시면 이 귀한 영양분의 90% 이상을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는 꼴이 됩니다. 들기름 한 바퀴만 둘러줘도 흡수율이 7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게다가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가득 퍼지면 짠맛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 뇌는 충분히 맛있다고 느낍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소금 양을 자연스럽게 30% 넘게 줄여주니 이보다 더 영리한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봄동 무침의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사과 식초나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해보세요. 이것이 신장 결석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식초와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콩팥 안에서 칼슘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해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정들까지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뇨기과에서도 결석 예방을 위해 구연산 섭취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신맛은 우리 혀가 단맛을 훨씬 더 잘 느끼게 도와줍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봄동 자체가 가진 은은한 단맛을 입안 가득 끌어올려주니 콩팥의 염증을 일으키는 설탕과 작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혹시라도 단맛이 너무 그리워서 포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설탕 대신 볶은 양파를 사용해 보세요. 양파를 약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설탕보다 훨씬 깊고 건강한 단맛이 납니다. 양파 속의 퀘르세틴 성분은 콩팥 미세혈관의 염증까지 싹 청소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것도 번거롭다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알룰로스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부와 들기름, 그리고 식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보약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금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제는 두부 없는 봄동은 생각도 하기 싫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금자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봄동을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할지는 알겠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챙겨 먹어야 콩팥이 웃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와 함께 짰던 그 마법의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시간의 마법입니다. 봄동을 사오시면 바로 무쳐 드시지 말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물에 담그기와 데치기입니다. 칼륨이라는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동을 한 입 크기로 잘게 자른 뒤에 찬물에 2시간 정도 푹 담가두기만 해도 칼륨의 30%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보세요. 그러고 나서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시면 칼륨 수치를 절반 아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금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나물 무칠 때 잠깐 물에 담가두는 정도라 아주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봄동으로 하루 식단을 꾸려볼까요? 아침에는 부드러운 봄동 두부 샐러드로 시작하세요. 데친 봄동에 두부 반 모를 으깨 넣고 들기름과 사과 식초를 섞은 드레싱을 얹으면 콩팥에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는 없습니다. 점심에는 보리밥에 데친 봄동과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설탕 대신 볶은 양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을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된장 대신 국간장으로 아주 살짝만 간을 한 맑은 봄동 두부국으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콩팥 기능이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생것 기준으로 한 줌 반 정도인 150g까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평소에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80g 이하로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딱 한두 젓가락 정도만 맛을 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로 내 콩팥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눈꺼풀을 확인해 보세요. 심장이나 간이 나쁘면 저녁에 발목이 붓지만 콩팥은 아침에 눈가부터 붓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3분 넘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콩팥 거름망에 구멍이 나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니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봄동 말고 더 안전한 채소는 없냐고 물으십니다. 칼륨이 적어서 콩팥이 좋아하는 착한 채소들도 많습니다. 양배추나 오이, 그리고 피망과 가지 같은 채소들은 봄동보다 칼륨 함량이 훨씬 낮아서 비교적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금치나 부추, 그리고 토마토와 버섯 종류는 칼륨이 매우 높으니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자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3달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심심한 것 같다고 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시더니 이제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눈가가 붓지 않아서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간표를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면서 함께 실천해 나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우리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단과 조리법 외에도 정말 많은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시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혈압약과 이 봄동의 상관관계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대부분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하나쯤은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그 약 중에 어떤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떡하니 가로막기도 합니다. 특히 ARB 계열이나 에이스 저해제라고 불리는 혈압약들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춰주지만 동시에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는 통로를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콩팥에 좋겠지 하며 봄동을 매일 한 사발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 때문에 칼륨이 나갈 길은 막혀 있는데 음식으로 칼륨은 계속 들어오니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그야말로 폭발하듯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철 채소라도 내가 먹는 약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드시는 약 봉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약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봄동 손질법을 평소보다 2배는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떨릴 때 그저 기운이 없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고칼륨 혈증의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는 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봄동을 즐겨 드시는데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콩팥 기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하루에 2리터 넘게 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콩팥은 몸 전체의 수분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댐의 수문이 고장난 상태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면 결국 둑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이 가빠지는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입안을 축인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콩팥이 나쁘다고 하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 먹겠네 하며 우울해 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손질법과 안전한 조리법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맛있는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단을 제한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깨끗하게 손질한 봄동에 두부를 으깨 넣고 들기름 향을 가득 입혀서 한 젓가락 드셔보세요. 그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이 여러분의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이 작은 식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지혜들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봄동과 짠 양념, 그리고 고칼륨 채소와 설탕은 콩팥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니 오늘부터 멀리 하십시오. 둘째로 두부와 식물성 기름, 그리고 식초를 곁들여서 봄동의 독성은 빼고 영양은 가득 채우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셋째로 요리하기 전 물에 담그고 데치는 그 10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수명을 10년 더 늘려준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세 최금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뵌 어르신의 얼굴은 봄꽃처럼 아주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거울을 봐도 눈가가 붓지 않고 소변 거품도 말끔히 사라졌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지요. 무엇보다 병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식단을 조절하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 깊은 자신감이 어르신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젊게 만들어준 것 같아 주치의로서 제 마음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진료실을 나가시며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을 내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정작 내 몸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에는 결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된다는 말처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젓가락의 봄동이 내일의 기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의 뿌리인 콩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미리 공부하고 조심한다면 평생 투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지켜보기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두부 한 모와 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식초 몇 방울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무병장수라는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이 소식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널리 전해주시고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